여기 보시면 힘내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 중에 기본상해죄라서 어쩔 수가 없어. 불편하신 언니아들한테 신고태로 당했네. 소름 돋았음. 여기 그런 언니아들 천지인가 보다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위에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불문법으로 진짜로 존재하는 언니아들의 마음을 뒤흔든 기본상해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개인이 직접 올렸지만, 본인이 올렸지만 다른 사람들 신고로 해서 사생활 침해로 블라인드 처리, 하단 조치를 당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국제결혼 한다고 했더니 불나를 매기네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 한 의사가 국제결혼 관련 글을 썼다가 신고 누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안을 저 커뮤니티에서 받았다는 걸 캡처해서 보여주는 게시글인데요. 의아하죠. 왜 자기 사생활을 자기 스스로 올렸는데 이게 남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생활 침해로 불나를 먹었다니까, 정지를 먹었다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댓글이 그걸 말해줍니다. 형 같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는 꼴을 못 봄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글에 글쓴이든 누구든 다 남이잖아요. 남이 국제 결혼 하든 말든 원래는 상관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들한테는 그 꼴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야. 전문직이, 그것도 의사가 감히 국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 화가 난다는 거죠.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 스스로한테 화가 나는 겁니까? 저 남자를 못 꼬셔서, 아니면 국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배 아파요? 두 가지 이유 다 때문에 그런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도 댓글에 정확하게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힘내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 중에 기본상해죄라서 어쩔 수가 없어. 불편하신 언니아들한테 신고태로 당했네. 소름 돋았음. 여기 그런 언니아들 천지인가 보다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위에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성문법은 아니지만 불문법으로 진짜로 존재하는 언니아들의 마음을 뒤흔든 기본상해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개인이 직접 올렸지만, 본인이 올렸지만 다른 사람들 신고로 해서 사생활 침해로 블라인드 처리, 하단 조치를 당했다는 거죠. 어이가 없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를 했더니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대. 그런데 그건 자기들 마음이래.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심지어 이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지워졌는지 아니면은 지웠는지, 또 신고 누적으로 차단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글을 캡처한 사람들의 흔적만 남아있고요. 아, 물론 저 언니아들의 행동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한다는 거지 공감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공감을 못하겠고, 그리고 뭘 이해한다는 거냐면, 결혼 사회 활동은 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살매, 팔매해서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들이 자신의 결혼을 가지고 매매, 즉 매매혼이라는 나쁜 단어의 매매 뜻이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돼서 남녀가 서로 매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매매, 결혼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의 공급, 즉 남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남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지. 여자 공급은 항상 일정한데, 근데 이게 언니아들의 화를 불러일으킨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 언니 아들은 과거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겪어봤거든. 이 언니아들 어렸을 때 동네 아는 언니, 숙모, 이모, 고모 전부 다가 결혼을 굉장히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자들이 바지가랑이 붙잡는데도 억지로 해주는 척만 했잖아. 마지못해 결혼하는 척만 해도 잘했잖아. 왜 그랬었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이잖아. 과거에는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인구 자체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으면 내 바지가랑이를 얼마나 잘 붙잡는지에 따라 남자를 선택하면 됐었고, 그 시대에 태어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기 위해서 달도 따준다, 별도 따준다면서 거짓말하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불행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많은 40대 50대가 지금 쇼윈도 부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과 희생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서로가 니즈가 안 맞아버린 거야.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지. 아, 그냥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나? 경제를 보지 말 걸 그랬나? 라는 생각하는 언니아들과, 그냥 연애만 할걸, 이렇게 가장으로서 대우도 못 받을 거면은 결혼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동시에 현타가 와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40대 50대를 보세요. 외벌이 하는 남편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열심히 살걸요. 후잡 쓰리잡 뛰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열심히만 사는 거야. 그 희생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못 받으면서 말이죠. 가장 대우를 못 받잖아. 요즘에 자식들이 아빠 무시하는 거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세대를 겪었던 언니아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공급처가 자꾸 물건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거야. 해외
해외에서 더 비싸게 사준다면서 국산 제품을 외국에다 갖다 파네.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공평으로 싸게 물건을 후려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젠 그렇게 안 되니까. 남자들이 국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알아버렸으니까 외국 언니 아들은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을 비싸게 사니까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 게시글 하나가 언니 아들의 마음, 그러니까 결혼 정령 호소기에 있는 언니 아들 말하는 겁니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결혼 정령기는 2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결혼 정령 호소기는 30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니 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글이라고요. 근데 국제결혼은 금지시키는 게 맞음. 한국 여자들을 자꾸 이렇게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봤자 단기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음. 국제결혼하면 동남아 여자들은 한국에서 벌어 외국으로 다 송금하던데 내수 멸망하고 치안 안 좋아지고 남자들도 결국 ATM기로 전락하는 게 시간 문제임. 지금이라도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심답다. 이라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진짜로 국제결혼한 와이프들이 해외로 다 송금합니까? 국제결혼한 남자들이 ATM기로 전락했습니까? 뭔 소리야? 어디 90년대 2000년도 초반 이야기합니까? 2026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심지어 저 때는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작 20%만이 중개업을 통해서 국제결혼을 합니다. 실제로는 80% 가까이가 지인 소개, 친구 소개, 가족 소개, 자만추로 만나고 있다니까. 그 중에서도 자만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결혼을 하는 최근의 남자들은 와이프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검색해 보시라니까. AI한테 특정 조건을 입력해서, 그러니까 업체를 통한 결혼을 제외한 국제결혼의 나이 차이를 검색해 달라고 하면 몇 살 차이 안 난다니까요. 많이 차이 나봐야 7살이야.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래서 저 언니 아들을 이해한다고요. 공감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시장 경쟁 체제에서 경쟁은 힘든 거니까. 저 언니 아들 입장에서는 싫겠지.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졌잖아. K국 남자들이 해외로 수출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 꼽잖아요. 원래 저 행복이 내 것이어야 됐는데. 아니 나만 행복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채널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거잖아. 행복. 진짜 이 단어 하나가 이 채널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 하시라, 진짜 좋다, 아니면 미혼으로 사셔도 괜찮다, 요즘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지금 나왔는 것만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혼을 하고 싶으시면 제 강의를 들으시라. 이거 돈 받고 파는 사기 강의 아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내가 설명하는 예시들, 기출들을 제대로 들으면서 내 여자친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 내 예비 신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냐 라는 걸 계속 상기해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결혼한 사람은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단 하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걸로 조회수로 돈 벌면 된다니까. 저는 낮에 건설업을 합니다. 요즘에 일이 없어서 법인 건물만 관리하고 있지만 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쪽 편집을 해요.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계속 한단 말이야. 대본 쓰고 녹화하고 자료 찾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물류창고 알바를 하면서 쓰리잡을 뛰어도 저는 몸만 힘들지 굉장히 행복하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혼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유튜버를 보시든 인터넷 방송을 취미로 보시든 아이돌 좋아하시든 게임을 좋아하시든 소설책을 읽든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걸 하시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국제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를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하라고 했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언어 공부하는 거,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꾸준히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매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자면, 이건 체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사람들보다 운동하면 뽀대가 더 잘 나는 거지. 내가 작다고 포기해버리면 되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큰 키의 여자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작으면 사실 작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내가 작은데 키 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순전히 운이란 말이야. 제가 지금 와이프를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저는 똑똑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 와이프는 이게 둘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운으로 온 거지 뭐 제가 원한다고 온 겁니까? 아니야. 그 기회가 운으로 왔을 때 그냥 내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잡았는 거야. 작년 1월달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살았거든요. 항상 식사 전에 방울토마토를 먹고 식사를 하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 위주의 섭취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3에 71kg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니까. 20대의 산바지를 아직도 입는다고요. 안 살았는데 왜
해버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를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잖아. 제 와이프가 그랬다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 중에 뚱뚱하지 않고 내 눈에만 잘생겨 보이면 만족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다니까요. 심지어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밖에 나갈 때 눈썹 관리를 합니다. 눈썹도 직접 그리고요. 문신 안 했어요. 제가 다 직접 그립니다. 그리고 비비크림은 항상 구입합니다. 왜? 요즘에 비비크림에 선크림 기능이 있으니까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좀 곱게 펴발라야 예쁠 거 아닙니까? 이게 버릇이 돼서 맨날 밖에 나갈 때마다 한다니까.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잡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제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여성들도 보통 체격의 남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좋아하지 뚱뚱한 체형의 남자를 일부러 좋아하는 나라의 여성은 없다니까. 극소수라니까요. 근데 그 극소수의 확률에 여러분들 인생을 베팅하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아원 수준의 영어 대화라도 가능했기 때문에 콩글리시라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이프와 대화할 기회라도 생겼는 거지.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거라도 못했어 봐요. 그 기회가 왔어.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기 전까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와이프 나라에 가야 와이프를 꼬실 거 아닙니까? 모든 국제 연애가 이런 순서예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화상통화, 장거리 연애하다가 와이프 국가 몇 번 가서 쇼부를 보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유아 수준의 영어도 못 쓴다. 입을 떼지도 못하고 번역기만 돌리고 있다.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겠냐? 와도 그 기회가 도망간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야. 그 여자를 봤을 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국제 연애가 수월하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냐? 이건 뭐 국내 시장 상황, 주식 상황, 그리고 달러의 시장 지배력 기타 등등을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 두세 편은 그냥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만 말해도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쪽 방면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온다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말이죠. 저는 국제 결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국제 연애,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채널, 그리고 사회 이슈 다루는 채널, 그리고 20, 30, 40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채널, 요거 3개 운영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채널 접었잖아요. 목표 달성했으니까. 구독자한테 소개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를 낳기 전까지 적금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슈 채널도 접고 지금 이 채널 하나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슈 채널 운영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알바하고 있잖아. 후잡 쓰리잡 뛰잖아. 그래도 행복하다니까. 몸만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쳐서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